네,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포인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전략 체크해 보셨다면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은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자, 월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저희 리뷰 먼저 진행을 하고 갈게요. JYP 엔터테인먼트 김종효 이사님과 3월 20일에 만나봤습니다. 최고가 기준 22.6% 상승 흐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73,300원 선에서 0.7%가량 소폭 조정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흐름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올려잡는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실적 발표 이후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3월 20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에도 언급을 드렸고 그 후에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작년 10월에 말씀드렸을 때 포인트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반기는 좀 확인해 볼 내용이 많다였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그걸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고요. 3월 20일에 말씀드릴 때는 올해 수익 기준에서 PR 20배 아래가 한 6만 원 아래라고 봤는데 그 정도 가격에 내려가는 건 좀 과도한 하락 아니냐.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의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목표 주가 8만 원도 수정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 영역부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서 8만 원 돌파 시에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실적이 정말 올라오는 하반기가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8만 원 돌파 시에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리뷰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한 번 더 시세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카지노로 향하고 있다고 하죠. 롯데 관광개발 호실적 행진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실적에 날개를 달기 시작한 카지노주, 주가도 함께 기지개 켤 수 있을지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카지노주들이요. 은근히 이제 보시면 다 주가가 올라서 신고가를 올해 돌파한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준 뉴스의 핵심 포인트는 롯데관광개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포함해서 GK일 같은 외국인 전용의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는 홀들과 이 매출이라고 하는 두 부분이 드랍액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개선돼도 실적이 일단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드랍액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중요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또 열려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와 관련돼서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 롯데 관광개발뿐만이 아니라 관련한 카지노 종목들 최근에 주가 상승이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GKL, 파라다이스 두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카지노 관련주로서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자, 파라다이스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파라다이스의 첫 번째 키워드는 1분기 실적 좀 체크하고 가겠고요. 두 번째는 추가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남아있는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 상승은 길게 이어지기는 좀 어렵잖아요. 1분기 실적 체크해 주시죠. 네,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조금 전에 뭐 뉴스에 살펴보셨다시피 일본 고객들은 예전부터 오고 있었고 중국 고객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금 마진율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매출 자체는 크게 줄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결국 뭐 비용은 제한적인데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률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별 카지노는 뭐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워커힐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전체적인 카지노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VIP가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고객의 총량 기준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 단체 관광객들의 유무가 중요한데 중국이 먼저 열었지만 우리도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로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드랍액 자체가 추가적으로 늘 수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카지노주들 기지개를 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전체 파이가 커진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추가 상승 여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카지노주 가운데에서 파라다이스를 추가 상승 여력이 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대표주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배당도 많이 주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에 여전히 좀 잡음들이 남아 있다면 그래도 업종 대표주 배당까지 주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장기 PBR 밴드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닥에서 아주 약간 반등한 정도의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예전만큼 화려한 장세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배당 수익률에다가 업종 대표주임을 고려했을 때 적정 밸류를 아까 마진율 회복하는 것에 기초해서 할인을 적용해서 한 배까지만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도 제 기억으로는 뭐 작년 11월 달에 제가 12,000원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그 가격은 이미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에 올라오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4분기의 긍정적 이슈를 고려해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PBR 한 배인 16,000원 정도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한 12,500원에서 13,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뭐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PBR 한 배인 1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아마도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아마 11월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16,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열어둘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주의 구간은 한 11,000원 정도까지 이탈하는 모습이라면 이건 이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파라다이스 지금 PBR 한 배 기준으로 목표가 16,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12,500원 선에서 13,500원 사이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지나치게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목표가를 좀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는 관점을 더욱더 좀 무게를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스크 주의 구간은 11,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헤드라인은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언급들 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이냐, 뭐 태양광이냐, 원전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첫 TV 토론 이후에 이 에너지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주인공은 어떤 섹터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실제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책에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점을 찍을지는 제한적이긴 한데 오히려 선거 이전까지는 해당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보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원전 안 하면 되겠습니까? SMR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신재생을 포함한 소위 그린 에너지, 소위 탄소와 관련된 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글로벌 표준에 비해서도 너무 낮고요. 우리도 이제 2028년 그때부터 적용돼야 될 여러 가지 그 규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끌어올려야 되는 거 맞거든요. 우리 끌어올려서 10%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요인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S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원전도 전체 전력이 증가한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AI 산업을 정말로 하고자 한다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SMR이나 원전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모두 필요하다. 다만 이제 풍력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ESS까지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조달하는데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되 단기적으로는 아마 대통령 당선 즈음에서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하나의 변수는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을 병행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격 전략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고요. 두 가지 키워드 차례로 살펴보죠. 첫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SK 오션플랜트가 지금 현재 정책 테마주가 여러 가지 분류가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모멘텀 지니고 있는지,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체크해보죠. 자, SK 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전문 기업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이 해상풍력 전문 기업이기는 한데 해상풍력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라는 게 오늘의 방점이죠. 예. 그다음에 이 종목의 전체적인 매출 추이를 보더라도 해상풍력이 기여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소폭 회복되고 있는 건 맞는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쪽이죠. 해상풍력 비중이 올라가긴 합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그런데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특수선이에요. 근데 이 특수선은 어디다 납품하고 있는 거냐면 해군과 해경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배들을 납품하면서 지금 또 얘기가 어디까지 확산되고 있느냐. MRO 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 해군 MRO를 할 텐데 그와 관련된 일부 물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산주로서의 영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으니까 현재 풍력이라고 하는 변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다가 이 풍력의 상당 부분은 대만 쪽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예. 쪽은 풍력에 대해서는 방점을 찍지 않고 있기 때문에 CS 윈드보다는 저는 풍력 쪽에서도 SK 쪽이 좀 더 SK 오션 플랜트 쪽이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회사는 풍력과 관련된 앞단까지도 하고 있지만 특수선 부분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모멘텀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방점을 우리가 찍을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특수선 부분이 더 크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산주로서 가지고 있는 매력도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근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매수해도 될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뭔가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다가 또 그 이슈가 사라지는 날 혹은 이슈의 탄력이 줄어드는 날은 급락하기도 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기간이 넓기 때문에 주가 급등한 것만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하루하루의 등락을 보시면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날 쫓아가시면 이 종목의 수익률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의 주가가 현재 이 밸류에이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성장 여력을 고려했을 때 PBR 한 2배 정도까지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PB 2배 자체가 현재 주가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어서 예.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가의 조정을 이용해서 한 17,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비교적 폭을 넓게 해서 급한 조정이 나타나거나 기간 조정이 좀 길게 이어졌을 때 그런 때 매수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한 24,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24,000원이 내년에 BPS의 2배 정도, 그러면 PBR 한 2배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15,00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종목의 추세도 또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좀 강력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격대가 2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보다 조금 눌렸을 때 17,000원에서 19,000원대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고 목표가는 24,000원, 리스크 주의 구간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하회하고 있는 오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들 좀 알차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